시작.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이산 확률 분포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확률 변수 x가 어떤 범위로 정의되는 걸 우리가 이제 연속 확률 분포다라고 연속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연속 확률 변수에 따르는 확률 값들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는 항상 이렇게 이제 곡선이나 직선 같은 것들 이어진 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 구간의 확률 값을 찾는 방법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넓이는 1이 된다. 만약에 특정한 확률을 찾아라, A에서 B까지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A에서 B까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면 된다. 옛날에는 이러한 곡선들로 주어져서 실제로 정적분을 했었지만 요즘에는 전부 직선으로 나오니까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를 찾는 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확률 값들을 찾는 방법, 전체 확률이라는 거, 전체 확률을 찾는 방법, 그리고 얘네들의 함수 값들은 절대로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 괜찮습니까? 선이 알아듣겠니? 그래요. 자,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한 보이니 이거? 잘 안 보이지? 확률 밀도 함수 fx가 루트에 2파이 시그마 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시그마 제곱에 2 시그마 제곱이구나. x 마이너스 m의 제곱.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연속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프 개형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평균 m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그래프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x의 값이 계속 커질수록 얘는 점점 작아지는데 0이 될 수는 없고요. 계속 이것에 가까이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마찬가지 계속 점점 작아지면서 만나지는 않고 계속 값이 절대값이 작아지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x축이 점근선이 되는데,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밀도 함수를 이제 A의 알파에서 베타까지 여기 전체 X가 정의된 이 구간에서 이 넓이를 찾으면 1이라 그랬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의되는 구간이 모든 실수거든요, X가. 그럼 얘는 점근선이라고 했으니까 계속 갈 거야. 그럼 여기 넓이를 어떻게 찾을까? 끝없이 가잖아요. 넓이가 딱 그 경계가 없잖아. 끝없이 계속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경계가 없거든. 그럼 얘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찾을까? 이거는 이제 리미트를 때려가지고 넓이를 찾습니다. 실제로 이거 정적분 해가지고. 그래서 넓이를 찾으면은 이 전체의 넓이는 1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지 않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전체 x축으로 둘러싸이진 않았지만 전체 넓이가 1이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m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거. m에 대해 대칭이니까 이쪽 절반의 넓이는 0.5가 되고요. 이쪽 절반의 넓이는 0.5가 됩니다. 그럼 여기 특정한 어떤 k까지 이 확률 값이 만약에 0.3이야. 그러면 x가 k보다 클 확률 값은 얼마라고 할 수 있을까요? 0.2라고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마찬가지 어떤 마이너스 k보다 이거 m 플러스 k라고 하고 m 마이너스 k라고 해야 되겠다. 만약에 m 마이너스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이 넓이를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얘는 이것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넓이가 0.2가 된다면 여기 넓이도 0.2가 될 거고, 전체 넓이가 1이니까 1에서 0.2를 빼면 m-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값은 0.8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값을 찾아줍니다. 확률 값을 찾는 방법이. 자,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러한 형태의 함수식을 가지게 되는 확률 분포를 우리가 정규 분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규 분포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어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기법인데요. 얘를 이제 우리가 이항 분포했을 때 B 해가지고 시행 횟수랑 한 번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처럼 얘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n이라고 쓰고요. 평균을 쓰고요. 여기다가 분산을 쓰시면 됩니다. 이건 표기법입니다. 표기법.
표현하는 방법. 그래서 정규분포 곡선이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잘 봐봐. 요러한 곡선이 하나가 있고요. 요러한 곡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곡선의 모양은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면 표준 편차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곡선의 위치는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 평균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가 평균이라고 했거든요. 가운데가 얘가 M1이고 얘가 M2야. 그럼 M1이 클까요? M2가 클까요? M2가 크겠죠. 당연히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평균이 같은 정규분포들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얘가 시그마 1이고 얘가 시그마 2라고 합시다. 평균은 둘이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그마 1이 클까요? 시그마 2가 클까요? 표준 편차는 누가 클까요? 체리나 누가 클까? 2? 민준 누가 클 것 같아? 2. 나연이는? 표준 편차는 얘가 더 큽니다. 평균에 자료들이 많이 몰려 있는 게 얘거든요. 시그마 1인 자료거든. 평균에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자료의 흩어짐이 더 적은 겁니다. 자료 흩어짐이 적다라는 게 얘네들이 표준 편차가 더 작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던 건데 얘와 얘 위에 거와 밑에 거 비교하면은 표준 편차가 누가 크지? 위에 게 크죠? 위에 게 큽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이거랑 자료가 표준 편차가 큰 게 있잖아. 표준 편차가 위에 게 커요, 밑에 게 커요? 표준 편차 위에 게 더 큽니다.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몰려 있을수록 표준 편차가 더 작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고르다. 이거 위에 거야, 밑에 거야? 자료가 고르다라는 건 표준 편차가 큰 걸 뜻할까요? 작은 걸 뜻할까요? 표준 편차가 작죠. 표준 편차가 크면 이런 거거든, 자료가. 표준 편차가 작으면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위에 걸 말하는 게 맞는 아, 자료. 네. 아, 얘네들 중에서 얘가 자료가 더 고른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표준 편차가 더 작거든. 같은 게 많아요.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이탈이 적을수록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아이들이 적을수록 자료가 고른 거야. 우리 반 아이들의 평균 키가 170인데 180인 애가 있고 170인 애가 있고 160인 애가 있는 거랑 171이랑 170이랑 169가 있는 거랑 자료가 더 고른 건 얘가 되거든요. 고르다라는 말은 굴곡이 적다라는 걸 뜻해요. 그 말은 편차가 작다라는 걸 뜻하고요. 알겠죠? 자료가 더 고르다라는 것은 표준 편차가 더 작은 걸 찾아라 라는 뜻입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세요? 채린이 기억나니? 민주는 기억나요? 한 차시에 끝났던데요. 괜찮죠? 자, 그래서 이게 표준 정규분포 곡선 비교하는 거, M1, M2 비교하는 거, 시그마 1, 2 비교하는 거 금방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이고요. 요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옆에 조그맣게 나와 있는 거 있지. 고기 한번 눈으로 살펴보시면은 M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둘 다 0.5가 되고요. M- 시그마에서 M까지 확률이랑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까지 확률이랑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M-K 시그마에서 M까지랑 M 플러스 K 시그마까지랑 같다라는 거, 대칭성이라는 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확률 값들을 찾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얘를 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 자료는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조사한 자료마다 다 다를 거거든. 그럼 이 그래프를 적분하는 게 매번 적분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앞서 가신 분들이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확률 밀도 함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심플합니다. 얘는 평균이 늘 0이고요. 표준 편차가 늘 1인 자료를 뜻해요. 그럼 요 자료에서 요 확률 값들은 또 앞서 가신 분들이 만들어 주셨거든. 찾아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합니다. 그 확률 값들을 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찾아줄 수 있어. 그러면 아까 했던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렇게 자료가 다 다른 것들의 평균, 확률이랑 뭐 이런 걸 찾으려면은 이 자체로는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걸로 바꿔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어 주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표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준화라는 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자료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자료로 바꿔치기 하는 걸 표준화라고 하고요. 하는 원리는 잘 안 보이지? 교재에는 이거 잘 보일 텐데 여기에 Z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지금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게 여기 지수에 올라가 있는 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Z의 제곱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전에 확률 밀도 함수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건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전체 제곱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럼 얘랑 틀린 그림 찾기 해봐요. 뭐가 달라지지?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된 거죠. 그래서 얘를 z로 대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바꾸어주는 표준화하는 방법이 이걸 이용하라는 겁니다. 얘를 어떻게 이용하라는 거냐면 예를 들어 x가 뭐 10 이상의 확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 표준 정규분포상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표준화를 시켜줄 때 x를 z로 바꿔주시고요. 부등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얘 x 자료의 시그마와 여기에 평균을 쓰고요. x의 경계값 10을 요 x 자리에 대입을 해서 요거를 찾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해 찾아주면 그게 바로 정규 분포상에서의 이 확률값과 같은 값을 가지겠다라는 논리예요. 기억이 새록새록 나요? 이해는 돼요? 그래요. 실제로 문제 푸는 건 여러분들이 또 풀어보시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표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나와 있는 거 x가 정규분포 얘를 따를 때 a에서 b까지 확률값은 표준 정규분포 z로 간다라면 이렇게 경계가 바뀐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아 이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오늘 이거는 이거 안 할게요. 이건 내일 할게요. 아 올해 할게요. 다음 주에 할게요. 자, 확률 밀도 함수의 성질입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0에서 2까지 정의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확률 변수 x가 정의된 구간에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늘 1이 되어야 된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가 1이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k가 1이 되니까 k의 값은 2분의 1이 된다라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음에 1035번. 확률 변수 x가 0에서 3까지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 역시나 1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k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가 3분의 2가 될 거야. 자, 그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2에서 3까지의 확률 값을 찾으래. 그럼 얘 넓이를 찾아라 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p의 2에서 3까지 확률 값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2를 하면 3분의 1이 됩니다. 앞에 k를 곱하래요. k 곱하기 p에 2에서 3까지니까 k를 곱해주면 9분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 1034번.
확률 변수 x가 0에서 4까지 정의되어 있고요. 확률 밀도 함수가 kx래. 요렇게 있고요. 여기가 4예요. 0에서 2까지 찾으래요. 이거는 뭐 겁내 쉽네요. 이거 답은 4번이죠. k 찾을 필요도 없죠? 왜 그렇지? 선준아? 이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은비가 몇 대 몇이야? 1대 2죠? 넓이가 1대 4죠? 전체 넓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이 넓이는. 알겠지? 사연이 알겠니? 정교분포 곡선에 대한 해석입니다. A-4에서 A 플러스 2까지는 확률이 최대가 되어야 된대요. 여기가 5거든요. 그럼 얘는 지금 A 플러스 2랑 A 마이너스 4의 가운데가 얼마니? 둘이 더해서 반띵하게 되면은 얘네들의 가운데가 A 마이너스 1인가요? 그치? A 마이너스 1이 5가 되면 양옆으로 3칸씩 떨어져 있는 넓이를 찾으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A-1이 5가 되었을 때가 확률값이 가장 커지는 경계가 될 수 있겠다. 됐어요? 자, fx, gx가 나와 있어요. A와 B, 이거는 그냥 눈만 뜨고 있어도 보이죠? B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얘 시그마랑 얘 시그마랑 비교해봐. 베어리언스로 나와 있네. 베어리언스 X가 클까요? 베어리언스 Y가 클까요? 민주야, 베어리언스 X가 클까요? 베어리언스 Y가 클까요? Y. 그렇죠. 베어리언스 X가 더 크죠. 아니요, Y가 크죠.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참이고요.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0.5고요. Y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도 0.5입니다. 그러면 둘이 더하는 건 1이 맞아요. 너무 빠른가요? 세례는 너무 빠르니? 유찬이는 어때? 괜찮아? 기억이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왜? 오래되지 않았어. 3달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 있지. 자,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50,3의 제곱을 따릅니다. 그럼 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잘 봐봐. 잘 봐봐. 50이 평균이고요. 3이 시그마거든요. 그럼 얘를 이용해 바꿔치기 한다면 쟤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이고, 50에서 시그마 하나 뺀 거, 50에서 시그마 2개 더하는 거, 이거의 확률 값을 찾으라는 이야기거든. 얘가 이 식입니다. 이해가 돼요? 매치가 되십니까? 평균이 50이고요. 표준 편차가 3이기 때문에 47은 50-3이고요. 56은 50 플러스 6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얘를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문제에서 지금 얘가 주어져 있거든. 얘가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에서 0.5 시그마 더한 거, 시그마 더한 거, 1.5 시그마 더한 거, 2 시그마 더한 확률 값들을 알려주고 있어. 그러면 나한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얘가 M입니다. 그래서 얘는 M에서 M 플러스 2 시그마 나서 0.477이고요. 얘는 M에서 M 플러스 시그마랑 같습니다. M에 대하여 대칭이기 때문에 끝자리가 5로 끝나는 게 두 개네. 큰 거 8185가 되겠습니다. 이 표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분해한 거예요.
표준아, 뭐 끝나가나 봐. 이런 거 해볼게요. 아니야, 네 이양 공부 안 하잖아. 지금 몇 번이야? 시에요. 한참 남았네. 한 14번까지 갈 텐데. 저 14번까지. 역시. 14번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책이 구멍 난 걸 좀 메꾸실 수 있을 거고요. 밤에 보면 조이트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준비되어 있죠. 다 메꾸신 분은 기출을 죄송해요. 하나 풀어보는 게 어떨까. 자, 확률면서 xy가 정규분포 얘를 따르고요. 얘네들의 값이 같답니다. 표준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z로 만들어 줄게요. 3분의 시그마분의 얘 경계값 빼기 평균. 왼쪽도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이렇게 바뀔 거고요. 얘도 우리가 바꿔주면은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얘도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그럼 왼쪽은 둘 다 0이 됩니다. 오른쪽이 같아야 됩니다. 그럼 얘가 3이니까 얘가 3이 돼야 돼. K가 그럼 11인가요? 이게 무조건 꼭 왼쪽 길이 같고 오른쪽 길이 같을 필요는 없죠. 어떻게 되면 되지? 이게 대칭이 돼도 돼. 이쪽이 0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3이 돼도 됩니다. 어차피 0에 대해 대칭이기 때문에. 현준아, 선준이 저기 피곤하면 저기 뒤에 서서 들을래? 그냥 잘 거야? 좋을 거야? 안 걸릴 거야? 그래요. 30,3의 제곱을 따르는 정규 분포인데 얘의 확률 값을 구해야 라 표준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제도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을 찾아라라는 건데 그거는 1에서 2까지 확률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대칭시키셔서 1에서 2까지 확률이라는 건 0에서 2까지 확률에서 0에서 1까지 확률을 빼면 돼요. 왜냐하면 항상 표준 정규 분포표는 기준이 0에서 출발하거든요. 0에서 2까지 확률에서 0에서 1까지 확률을 빼면 됩니다. 4, 7, 7, 2에서 3, 4, 1, 3을 빼면은 9로 끝나는 걸 찾으면 두 개네 또. 1, 3? 얘다. 4번이다. 다음에 84번. 이것도 표준화만 시켜주시면 돼요. 얘를 Z로 만들어주면은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5분의 a-5까지의 확률 값이 얘라는 거야. 6826이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라고 출발을 했죠. 근데 얘가 0.5보다 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0인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요 오른쪽 경계값이 이쪽에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안 그러면 얘가 이쪽에 있다라면 여기 적당히 잘릴 확률 값이 0.5보다 클 수는 없어요. 확률이 0.5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하나씩 따로따로 있어야 되겠고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확률 값은 0에서 1까지 확률 값과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0.3413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전체 확률이 6826이니까 이쪽도 0.3413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1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0이네요. 괜찮습니까? A 마이너스
자,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럼 얘가 얼마야? 53인가요? 그치. 43보다 큰데. 자, m,2의 제곱을 따르면서 x가 45 이하의 확률이랑 55 이상의 확률 값이 같대요. 그럼 따로따로 찾아주면 되겠지. x가 45 이하일 확률은 z로 만들어준다면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마찬가지 x가 55 이상일 확률은 표준 편차분의 경계값 빼기 평균. 그래서 얘랑 같을 거거든요. 얘랑 이제 대칭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가운데가 저거입니다.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찾을 수 있기도 해요. 45랑 55의 가운데이기 때문에 평균이 50이라는 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얘네들의 합이 0이 된다라고 해도 되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어떤 경계값보다 작은 확률, 경계값보다 큰 확률은 0에 대해 대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 경계랑 얘 경계를 더한 게 0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정규 분포 곡선상에서 45 이하의 확률이랑 55 이상의 확률이 같기 때문에 가운데가 50이다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찾는 게 48에서 54까지 확률 값이기 때문에 암산을 못하겠는데.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2니까 818인가?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확률이니까 3413이랑 4772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국어, 수학, 영어 점수가 각각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96점 이상인 학생 수를 A, B, C라고 할 때 그 96점 이상인 아이들의 확률을 찾아주면 돼요. 96점 이상인 확률을.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96 이상인 확률을 각각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Z1, Z2, Z3라고 하면 Z1이 시그마가 28이고요. 96 마이너스 68. 그러면 얘는 Z1이 얼마가 됩니까? 28인가요? 오, 이렇게 되겠고요. 수학은요. 96 마이너스 72. 24구나. 영어는 8분의 96 마이너스 84. 그럼 얼마지 이게? 12. 12면은 1.5인가요? 자, 96점 이상인 아이들이 A, B, C라고 합니다. 학생 수가 누가 제일 클까요? 그러면 여기 확률값이 제일 큰 걸 찾아주면 돼. 확률값이 제일 큰 건 생각하셔봐요. 이렇게 표준 정규 곡선이 있는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2라고 할 때 2 이상의 확률이 제일 작죠. 그럼 얘가 꼴찌입니다. 수학이 제일 적고요.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국어. 국어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국어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C, 그 다음 B가 됩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유찬아, 원리가 이해가 되니? 왜 이걸 하는지? 어떤 아이를 딱 선택을 했는데 얘가 96점 이상일 확률 값이 이만큼이 된다는 이야기는 많다는 이야기야. 96점 이상의 아이들이 확률이 크다는 소리가. 알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스탠다드한 문제. 요런 게 그냥 수능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요게
자, 평균이 200이고요. 표준 편차가 8인데 206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얘를 찾는 거고요. Z로 만들어주면은 표준 편차가 8, 경계값 빼기 평균. 오, 별론데. 얼마니? 8분의 6이거든. 4분의 3이니까 0.75다. 0.75 이하의 확률이 0.2734에다가 0.5를 더해야 되지. 그죠? 0.5를 더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여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0.2734는 0에서 0.75까지니까 여기 뒤꿈치 0 오른쪽에는 여기가 0.2734니까 여기 0.5라서 더해주면 7734가 되겠다. 너무 빠른가요? 재밌죠? 재밌지 않아? 그럴 수 있지. 500명인데요. 수학 성적이 평균이 65점이고요. 표준 편차가 5점입니다. 어떤 아이가 60점 이상 80점 이하인 아이들, 어떤 아이가 더 아니고 60점 이상 80점 이하인 아이들을 찾아라. 그럼 이제 확률 값을 찾아주면 돼요. 60에서 81 확률. Z로 만들어 주시면은 5분의 60 빼기 65, 5분의 80 빼기 65.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확률이 되고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확률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확률에다가 0에서 3까지 확률을 더하는 거랑 같으니까 0에서 1까지 확률이랑 0에서 3까지 확률을 더하면은 와 이쁘네. 00으로 끝나네요. 5 이게 여기다 1, 3 주고 0.5가 되고 0.84가 되는구나. 0.84면 500명이래요. 그럼 여기다가 500을 곱해주시면은 42명이 되겠습니다. 420명. 근데 만약에 이게 420.7명이라고 하면 420명이라고 해야 돼? 421명이라고 해야 돼? 만약에 얘가 이쁘게 안 떨어지고 막 소수점 막 나왔어. 500을 곱했더니 이렇게 나왔대. 그럼 420.7명이면 420명이라고 해야 돼? 421명이라고 해야 돼? 서원아? 걸어야 되는 거.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모르지 뭐 지금 처음 배웠는데. 네 생각을 얘기해봐. 그러게요. 이거 다 버림이거든요. 이거 안 됩니다. 무조건 420명. 인원수는 항상 자연수로 가야 됩니다. 다 버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내신 성적 낼 때는 반올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생활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문제에서 이제 그런 거죠.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내신 산출할 때는 반올림을 하긴 하는데 이 문제에서는 버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집 정원이 20명이 어느 회사에 1000명이 응시했습니다. 그러면 상위 몇 퍼센트가 합격을 한다고 할 수 있죠? 1000분의 20이니까 2%인가요? 그럼 내가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상에서 어떤 경계값보다 클 여기가 0.02가 되어야 되거든. 그래 요 경계 안에 들어와야 내가 합격을 하거든.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이게 Z입니다. 그럼 Z표를 보시면은 여기 오른쪽이 0.02가 되려면 0에서 얘까지가 0.48이 되어야 될 거야. 그래서 얘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결국 이 시험에서 내가 합격을 하려면 Z상에서는 2 이상이 되어야 되거든. 그럼 이걸 거꾸로 바꾸는 거야. X로. 얘를 이제 X로 생각을 해봐. X로 생각을 하면 X는 표준 편차가 4고요. 얼마인지는 잘 몰라요. 뭐라 할까? 뭐 A라고 할까? 평균은 얼마? 82야. 그래서 얘랑 같아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Z죠. 얘랑 같아야 되니까 A의 값은 90이네요.
이해가 되나요? 어? 쉬나요? 벌써 네. 우리 쉬는 시간 3번 안 됐어요. 그럼 딱 쉬는 시간 타임이요. 그래서 1시간이나 걸리더라고요. 40분 수업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쌤이 문제 보고 있어서. 그래요. 네.